오늘 영상은 2024년도 7월 14일 날 있었던 탈북민의 날 기념행사. 이거 원래 저희가 알고 있는 건 탈북민, 그거 뭐 세터민이라 그러나? 예전에? 하여튼 탈북민인데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제목도 바뀌었네요.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기념식. 이날 행사는 무려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영빈관. 아주 좋은데 요게 기념일 행사가 법률로 제정이 된 게 1997년 7월인데 이 영상 촬영 당일 2024년 무려 뭐 한 27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참석하는, 뭐 대통령이 참석을 하든 안 하든 정부 공식 행사로서는 최초로 진행이 된 행사였습니다. 말로는 뭐 탈북민 인권 이런 거 증진한다, 인권 보호한다 얘기는 하면서 법도 제정해놓고 단 한 번도 공식 행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그래서 일단 재작년, 지금 현재 시점으로 재작년 24년 7월 14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부 주최 공식 행사를 최초로 진행을 한 영상입니다. 불과 1년 6개월 전이네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 당하신 이후에 작년도죠. 2025년도 7월 14일 같은 행사를 진행을 하기는 했는데 이재명은 참석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영상 보면서 뭐 제가 대충 얘기는 하겠지만 저쪽 분들은 그렇습니다. 말로는 뭐 인권 타령 많이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또 책임을 지는 부분이 되면 어디론가 사라지죠. 묻히고. 저 아바타가 제가 말하면 입을 이렇게 실룩실룩 하네요. 신기합니다. 제가 이거 지금 방송 세팅하는 과정에 의전했는데, 공식 행사에서 의전 장면 보는 건 꽤 오랜만인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애국가를 4절까지 불러 제끼네요. 이색적입니다. 요새 의전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생략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저쪽 분들이 좀 싫어합니다. 과거에 뭐 애국가도 막 전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바꾸려 그런 시도도 있었고 기억이 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군단 이후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 이분은 밑에 자막 나오는데 김영호 당시 통일부 장관님이십니다. 대충 제가 뉴스나 이런 정부 회의 뭐 이런 거 있었을 때 본 기억에 의하면 이분은 굉장히 강경한 대북 기조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통일에 대해서는 좀 갖다가 쌀 퍼주고 여기 판문점에서 만나가지고 뭐 대화로 뭐 풀고 이런 거 저쪽 분들이 좋아하는데 이분은 그런 거 얄짤 필요 없다. 힘으로 좀 밀어붙여야 된다. 뭐 이런 기조의 멘트들을 많이 하신 분이죠. 그리고 비상계엄 당시에 정보부처 장관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도 진행하고 찬성을 한 부분이 있어서 내란 동조, 요즘에 저쪽 분들이 좋아하는 내란 우두머리, 내란 동조, 내란을 뭐 같이 돕고 뭐 찬성을 했다 뭐 이런 얘기겠죠. 본인이 밑에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이 지시에 따랐어도 내란 동조, 어느 나라에서 나온 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란 동조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자유롭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도 딱한 지경이죠. 딱한 지경. 계속 보겠습니다. 은 월남 기순자에 대한 보훈 및 복지의 틀에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탈북이 급증하면서 북한 이탈 주민의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과 통일 준비 차원의 정착 지원 필요성이 증가되었습니다. 1997년 7월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통일부가 정착 지원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1999년 정착 지원 사무소 개소 등 북한 이탈 주민들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올해 1월 대통령께서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따뜻한 포용과 우리 사회 내의 성공적인 정착을 강조하면서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제정을 지시하였습니다.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법이 시행된 날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지난 5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7월 14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 조형물도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건립하였습니다. 이상 병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Hier kommen herzliche Grüße aus Berlin, der Hauptstadt Deutschlands, nach Korea. Das zeigt, Diktatur kann die Sehnsucht nach Freiheit nicht auslöschen. Ich freue mich über all Menschen, denen es gelungen ist, ihre neue Heimat im freien Korea zu finden. Und ich. Hi, we're Otto's parents. 방금 오래간만에 동독이 나왔네요. 너무 부럽습니다. 기본적으로 독일은 2차 대전 패전국으로 낙인이 찍히면서 국제사회에서 연합
강대국들과의 조약으로 인해서 이 나라와 비슷하게 아주 비스무리한 성격을 띠면서 좌우로 갈라졌죠. 나라가 동독, 서독, 북한, 남한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한 신세가 됐었습니다. 저 나라가. 그런데 통일을 했어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저기 막 오한마 이런 거 들고 가가지고 벽 때려 부시는 거 기사 정말 오래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 너무 부럽습니다. 저것이 그냥 제 생각이지만 어찌됐건 소련과 뭐 인접한 나라이긴 또 하겠지만 국민의식이 아닌가. 아무리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해가지고 그렇게 국토가 분단되고 슬픈 일들이 있었지만 국민들이 일단 단합을 하고 좌파 이념, 좌파 사상에서 탈피를 하게 됐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빠른 통일을 이루고 지금 현재 뭐 다시 선진국 반열에 세계에서 뭐 손가락 안에 꼽히는 나라가 되지 않았나. 참 부러운 일입니다. 어떤 나라랑은 좀 비교가 되죠. And we have had the privilege of meeting a few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me of the strongest people in the world, strongest and most courageous people in the world. And we're really proud of you and just want to encourage you to follow your dreams. just know that there are plenty of people out there who are kind and good and want to see you succeed. North Koreans, once the most isolated and forgotten people on earth, 오토 원비어 얘기 좀 해볼까요? 오토 원비어 꽤 오래된 일인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미국인이었죠? 미국인. 관광을 갔다가 북한에 참 자유롭고도 대단한 나라예요. 관광을 갑니다. 대학생이었나? 직장인이었나? 하여튼 북한에 관광을 가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공산주의 포스터이거나 뭐 거기 포스터 있어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공산주의 뭐 찬양하는 포스터라든지 아니면 뭐 김정은이, 김정일이, 김일성이 이런 거 홍보하고 신격화하는 뭐 이런 포스터들이었겠죠. 그거를 뭐 사진을 찍으려 그랬거나 뭐 이렇게 약간 이제 기념 자기도 이제 자기 나라 가서 자랑하려고 기념으로 좀 그걸 떼어가지고 본인이 가져가려 그랬나 봐요. 딱 걸렸습니다. 인민군한테 걸렸나? 간땡이가 좀 크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독재 체제를 잘 모르시는 분이었거나 그래서 걸립니다. 그래서 체포되죠. 그랬는데 이분이 하루 이틀 있다가 추방되거나 아니면 뭐 한두 달 있다가 미국에서 데리고 가거나 외교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1년 7개월 이상 북한에 억류가 되게 돼요. 북한에 억류돼가지고 이 사람이 차후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고문을 뭐 어마어마하게 당했다고 합니다. 예상이긴 하지만 고문을 뭐 어마어마하게 당하지 않고서야 이 사람이 1년 7개월 만에 미국으로 이제 협상을 통해서 송환이 되는데 송환된 지 일주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아까 그 영상에서 나왔던 이분들 we're Otto's 오토 parents. 원비어의 부모예요. And we have had the privilege of meeting a few North Korean defectors. 네, 저분들이 부모님들입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16개월 동안 북한에 갇혀 있었고 체포된 지 1년 5개월 만에 이듬해 2017년 미국으로 송환이 됐습니다. 송환 당시에 CNN 이런 데서 이 나라 언론은 그런 거 보도를 잘 안 했어요. 뭐 짤막하게 진짜 한 토막 한 꼭지 정도 이렇게 좀 나오거나 했지만 CNN이나 뭐 이런 데서는 대서특필을 했죠. 어마어마한 일이니까요. 송환되던 당시에 혼수 상태였어요. 이 사람이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움직일지도 못하고 실려갔어. 말 그대로 실려갔어요. 말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일주일 뒤에 사망했습니다. 그 지금 북한의 인권 문제가 그런 상태. 타국의 관광객이 종이 한 장 가져갈 포스터 한 장 그 호텔에 붙어 있는 거 어디 무슨 정부기관이나 인민회의 의회나 김일성 궁에서 뭐 이렇게 가져가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숙박하던 호텔에 붙어 있던 포스터 그거 하나 가져가려고 했다고 체포를 해가지고 17개월 동안 가둬놓고 고문하다가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북한 저 노스코리아가 아니면은 다른 국가에서 상상이나 할 법한 일입니까 저게. 근데 이런 거를 국내 언론에서 뭐 별다르게 다루지도 않았어요. 당시에 배경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문재인 시절입니다. 문재인 시절. 문재인 취임 초기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 지금 보도하고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보도하거나 사건 키우면 좌파 정부 쫄리잖아. 분위기 알잖아요 다. 그러니까 묻히는 겁니다 그냥. 북한하고 대화해야 되는 따뜻하게 아메리카노 놓고 판문점에서 대화해야 되는데 그런 거 뜨거운 거 갖고 건드리고 싫은 소리 하고 그러면 삶은 소대가리 소리 2번 듣잖아요. 2번 3번 듣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isolated and forgotten people on earth are now seen and remembered because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flight to freedom. 저는 저와 같은 탈북민 분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들의 성공 스토리가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게까지 전해져서 희망을 주고 변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Congratulations on set the North Korean Defectors Day. Peace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re bound to be a fruit of their courage and sacrifice. And this day of recognition is one significant step towards justice. 근데 그 좌파들은, 좌파 이념은 원래 국가보다 인권을 더 크게 보고 더 소중하고 중요하게 보는 그런 이념 아닙니까 원래? 근데 이 나라 좌파들은 조금 약간 이질적인 것 같아요. 개념이 틀려요. 같은 좌파인데 이 나라 좌파들은 약간 좀 이상해. 이념 자체가. 우파에 가까운가? 아, 선택적 우파.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네,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용기와 도전을 응원하는 세계 각지의 영상 메시지까지 함께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님께서 북한 이탈 주민 지원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하시겠습니다. 대통령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수상하실 분은 세 분과 한 개의 단체입니다. 호명되는 수상자께서는 단상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훈장 동백장 김성민 님입니다. 훈장증 사단법인 자유북한방송대표 김성민. 귀하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 국민훈장 동백장 2024년 7월 14일 대통령 축하드립니다. 김성민님은 암투병 중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북한 인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계십니다. 네,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렇게 좀 풍채가 좋으시고 이렇게 머리 염색도 하시고 또 안색도 좋으신 모습을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요. 요새 재판 받으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아, 너무 안쓰럽습니다.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저 정도 연령대에 이렇게 살이 그렇게 많이 빠지면 너무너무 힘들 텐데, 하여튼 옥중에서 병이라도 얻으시면 또 큰일 나니까 건강관리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훈장 동백장, 지금 뭐라 그랬죠? 자유북한 방송 대표님이신 것 같은데 북한 인권이나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노력을 하신 분인 것 같아요. 방송을 통해서 또 이렇게 실상을 좀 알리고 뭐 이런 거 하신 것 같은데, 아, 지금 뭐 방송이 뭐예요? 지금 그 저기 전단, 북한에 전단 보내려고, 그거 뭐 찌라시 성격도 있지만 먹을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간식거리하고 뭐 생활용품 이런 거 해갖고 풍선으로 이렇게 날려보내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지금 얼마 전까지도 많이 계시고 그랬는데, 자비 털어가지고 아니면 후원 받아서 그거 법 만들었잖아요. 그거 하면 법으로 조진다, 벌금 물리고 징역 보내고, 너무 상반됩니다. 이거 지금 훈장 주는데 저런 거 하시는 분 훈장 줘요. 훈장. 그 당시에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징역 보내. 야, 어떻게 이렇게 중간이 없어. 정말 극과 극입니다. 국민훈장 동백장, 저거 대한민국 정부가 주는 훈장 레벨이 5개 있어요. 5개. 그중에 3등급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훈장이에요. 어설프게 이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부처 장관급 이상만 1년에 잘 나가봐야 1개에서 2개 나가는 어마어마한 훈장입니다. 돈은 안 줘요. 그 뭐 옛날에 고리짝적에 훈장 받으면은 뭐 돈도 주고 뭐 이런다는 얘기 있었는데 지금 없습니다. 돈은 안 줘요. 명예입니다. 명예. 그냥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거 뭐 상 주고 이러는 거는 패스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단체도 자리로 표창 돌아가 받고 주시기 뭐 이렇게 바랍니다. 했나 보네요. 이상으로 정부 포상 수여를 마치겠습니다. 수상자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통령님께서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 이탈 주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 땅의 동포 여러분, 27년 전 오늘 1997년 7월 14일 대한민국은 매우 특별한 법률 하나를 제정 시행했습니다. 바로 누가 들어오셨네요. 원장님. 아, 네.
첫 시청자가 나왔습니다. 링크가 나갔나? 링크가 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24시간 첫 번째 라이브 방송이 나가고 나서 24시간이 됐는데도 제 채널이 활성화가 아직 유튜브에 안 됐습니다. 애들이 너무 일을 술렁술렁 하는 것 같아요. 뭐 아무것도 문제되거나 저작권으로도 걸릴 게 없는 걸 제가 다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24시간이 넘게 걸리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오셨지? 하여튼 반갑습니다. 채팅도 잘 되네요. 알겠습니다. 기념비적인 날이네요. 첫 시청자가 첫 채팅을 남기셨습니다. 두 번째 라이브 방송에 감사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목숨을 걸고 탈출한 북한 이탈 주민들께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보호받으며 자유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날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정하고 오늘 첫 기념식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난의 탈북 여정을 거쳐 자유 대한민국 땅을 밟으시고 하루하루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계신 3만 4천 명의 북한 이탈 주민 여러분께 경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유를 향한 숭고한 여정의 생생한 증인들이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인간의 운명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벗어나 자유를 찾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하기만 합니다. 많은 동포들께서 탈북을 시도하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 반역자로 몰려 갖은 고초를 겪는 일도 허다합니다. 북한 정권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장벽과 전기 철조망을 치고 심지어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습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를 가로막는 반인륜적 행태입니다. 대한민국은 탈북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들의 고통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북한을 탈출하신 동포들께서 무사히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분들 앞줄에 앉으신 분들은 뭐 정보 관계자들인 것 같고 뒤쪽으로는 실제 탈북민들 초청받으신 분들이 앉아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길에서 만나면 도망치셔야 돼요. 정말 무서운 분들입니다. 목숨 걸고 탈출하신 분들이에요. 목숨 걸고. 이거 지금 뭐 좌파 정부에서는 딴 얘기 해도 되나? 이거 탈북에 성공을 해도 다시 돌려보낼 수도 있고 실패를 하면 처형당하고 목숨 거는 거죠. 목숨. 진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기가 북한에서 도망치다가 압록강을 건너든 저기 서해바다로 이렇게 뺑 돌든 중국을 거쳐서 오든 제3국을 거쳐서 오든 하여튼 오다가 잡히면 그냥 끌려가서 사돈의 8촌까지 처형이에요. 사돈의 8촌까지. 목숨 걸고 도망치신 분들이라고. 문재인 정권 때 북한 선원 있잖아요. 선원 그냥 바로 돌려보냈습니다. 바로 오자마자 정확치는 않지만 뭐 진짜 하루 이틀 만에 그냥 바로 며칠 걸렸나? 하여튼 오래 안 걸렸습니다. 본인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죠? 남한으로 귀화하고 싶다고. 뭐 어찌됐건 범죄자들이었긴 하지만 거기서 뭐 자기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지네들끼리 싸웠나? 하여튼 살인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친 거죠. 도망쳐가지고 남한으로 귀화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도 문재인 정권에서 강제 북송해버렸어요. 북한으로 그냥 다시 보내버렸어. 어떻게 돼? 당연히 죽었지. 아니 뭐 죽었다는 뭐 이런 확인이나 보도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도를 다 해버렸어. 보도를.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내가 남한에 귀화를 하고 싶다. 이만저만해서 내가 북한에 가기 싫다. 이런 기자회견 하는 거를 다 보도를 해버렸어요. 방송에서. 그럼 살려두겠냐고. 살려두겠습니까 그거? 윤 대통령께서도 뭐 조금 이따가 말씀을 하시지만 헌법상 북한 주민 있잖아요. 탈북하지 않고 지금 북한에 살고 있거나 살고 있는 건가?
하여튼 북한에 억류된 북한 주민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나라 법상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북한 땅도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영토.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괴뢰국이라고 부른 거고요. 요즘에는 괴뢰국이라는 그런 단어 들어보신 지 오래됐고 요즘 친구들은 아예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고, 근데 괴뢰국이에요. 무정부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짓건 착한 사람이건 남한에 귀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고 법으로 제정이 돼 있어요. 그렇게 헌법상에. 근데 그거 그냥 바로 쫓아냈습니다. 재앙이 괜히 재앙이 아니에요. 진짜 사람들한테 재앙을 안겨줬기 때문에 재앙입니다. 이 사람들 여기에 앉아 계시고 이런 탈북민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말로만 들었지 뉴스만 보고 그리고 유추만 할 뿐이에요. 추상적으로 유추만 할 뿐이에요. 하지만 이분들은 피부로 그걸 느끼고 거기서 독재체제에서 억압받으면서 감시당하면서 살던 사람들이라. 이런 분들 어떤 생각, 어떤 사고를 가졌겠냐고요. 심지어는 목숨 걸고 탈출했어 거기를. 그러면 어떤 사고와 어떤 사상을 갖고 살겠냐고요. 좌파들이 너무 싫지. 경기 일으켜가지고 그냥. 이런 분들이랑 대화하면 아마 경기 일으킬 겁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분들 요즘에 여자분들 방송 출연도 좀 하고 그러잖아요. 예능 프로에도 나오고 유튜브에서 자기 채널 개설해가지고 증언 생생하게 합니다. 북한 실상 까발리고 유튜브 영상에 있는 그대로 증언하고 이러는 영상들 많아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렇게 사시던 분들이 여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와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우파 대통령이나 스피커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라면 한 개 계란 넣고 이렇게 줬다고, 너무 귀한 음식 대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런 기사 있습니다. 좌파들이 경계 일으키죠. 이분들 스피커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게 소요사태잖아요. 너무 싫지 뭐.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 안 하고 이분들 조명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겠죠 당연히. 근데 이날 윤 대통령께서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십니다. 힘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여러분, 우리 정부는 작년 3월 북한 인권 보고서를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개 발간했습니다. 2022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북한 인권 보고서 공개 발간을 준비해서 작년 3월에 발간한 것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을 포용하는 것이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이 여러분께 희망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착, 역량, 화합의 세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착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보호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 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 행복 통장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10년이 넘은 북한 이탈 주민이 90%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탈북민 본인뿐만 아니라 북한 이탈 주민 공동체를 함께 포용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특히 전체 북한 이탈 주민 가운데 여성이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홀로 탈북해서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육아와 경제활동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탈북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도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북한 출생 자녀뿐 아니라 제3국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한 양육과 교육 지원도 제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서 의료, 복지, 상담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둘째는 역량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에서 꽃제 비었던 한 소녀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탄광촌에서 일했던 어린이는 대한민국의 법률가가 되었습니다. 비무장지대의 지뢰와
고압전선을 피해 귀순한 북한 병사는 교수가 되어 대한민국의 대학 강단에 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분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매우 열악합니다. 든든한 일자리는 자아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북한 이탈 주민들의 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민간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역시 중요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남북한 모두에 살아본 북한 이탈 주민의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통일의 자산입니다.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들께서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통로를 확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합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화합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께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장으로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멘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 각 분야의 인사들이 멘토가 되어 탈북민 멘티의 성공을 돕고 있고 현재까지 656명의 탈북민이 민주평통자문위원들의 맨투맨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각자의 주거 환경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멘토링을 펼쳐서 북한 이탈 주민 여러분을 우리 사회의 진정한 가족으로 따뜻하게 보듬겠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은 멘티들은 몇 년 후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든든한 멘토가 될 것입니다. 먼저 온 탈북민들이 나중에 온 탈북민을 보살피며 북한 이탈 주민의 자립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탈북민 여러분이 우리 사회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안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께서 지역 공동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이북 5도 위원회, 그리고 지역의 기업과 사회단체들이 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북한 이탈 주민과 북한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는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폭정과 굶주림의 굴레에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억압해도 자유에 대한 희망, 자유를 향한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3만 4천 명의 북한 이탈 주민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랑은 좀 많이 다른 식견이죠. 절대 다시 보내지 않겠다. 34,000명이라고 하네요. 지금은 뭐 더 좀 늘었겠죠. 34,000명. 생각보다는 적은 건가? 오래전에 오셔가지고 가족을 이루고 이런 분들은 포함을 안 했겠죠. 어찌됐건 이 나라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이렇게 넘어오신 분들 다시 돌려보내면 안 되죠. 당연한 의견입니다. 이 나라에서 다시 자유를 쟁취해서 자유롭고 풍요롭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당연한 거죠. 이런 거 하라고 세금 내는 거예요. 34,000명. 이 나라 지금 불법 체류 중국인들 뭐 조선족 포함해가지고 불법 체류까지 합계 추산하면은 140만 명이라 그래요. 네, 어마어마하죠. 비자 면제도 얼마 전에 하겠다고 설레발이 치다가 지금 어떻게 됐나? 진짜 비자 면제 해주는 건가? 와, 그 숫자나 규모에 비하면은 뭐 세 발의 피인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돼서 대한민국 국민도 늘리고 영토도 늘리고 자원도 늘리고 해서 불법 체류 중국인들 다 추방하고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 건설 현장에도 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잖아요. 알바 자리도 없다. 심지어는 요새 오토바이 배달까지 중국인들이 넘어와가지고 자리 뺏어가고 그거 불법입니다. 엄연한 불법인데 몰래 또 그렇게 하나 봐요. 참 그런 건 잘해. 140만 명입니다. 자그마치 140만 명. 야 어디까지 갈라 그러는 거야 도대체. 어찌됐건 북한 주민들이 거기서 죄를 졌다 쳐. 그랬는데 도망을 쳤어 일로. 아니 그러면은 재판을 받게 해줘야지. 제도권 안에서 재판을 받고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고 그럼 되는 거지. 그걸 그냥 쫓아버려? 이야 대단하십니다. 쫓아내면 어떻게 되는지 유치원생도 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쫓아냅니다. 인권이 말살이죠 그냥. 어찌됐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선언을 해주십니다. 나는 절대로 돌려보내지 않겠다.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안타깝네요.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여러분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자유 통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고 있는가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 우리 모두의 자유의 날, 통일의 날을 앞당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오열합니다. 오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감사하고. 자유 대한민국에 왔지만 낯선 땅에 정착하는 과정이 정말 녹록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4분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과 함께 준비된 기념 공연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뒤에 행사 진행이 이분들 나와서 연단에 서가지고 본인 얘기도 좀 하고, 인순이 씨 나와서 거위의 꿈 이렇게 축하 공연 해주고, 합창단 나와서 노래하고, 이런 식순 있는데 그것까지 다 보면 또 라이브 너무 길어지고요. 유튜브 직원들 고생하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선언을 하시고, 이 탈북민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북한에서 몰래 대한민국 방송 보고 계시는 북한 억류 주민들이 윤 대통령의 선언 보고 희망을 갖고 또 감사함도 느끼고 뿌듯함도 느끼고 이러셨을 텐데, 이 행사가 있고 나서 불과 6개월 만에 탄핵이 되셨어요. 탄핵이 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분들의 희망이 그냥 싹 다 도로아미탑을 물거품이 돼버렸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뭐 이 풀 영상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님 공식 유튜브 홈페이지에 다 게재가 돼 있습니다. 풀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탄핵이 되신 이유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함께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제가 또 일이 있는 관계로 제가 뭐 이거 유튜브 라이브만 찍고 앉아 있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요. 일을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주중에 라이브를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초 비상계엄 선포를 하시는 TV 방송 보시고 계엄을 해제하는 방송도 보고, 그 이후에 여론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면서 여론몰이를 엄청 했죠. 방송사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관계자들이 여론몰이를 엄청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해명 방송을 또 하셨어요.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과정, 그 배경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려고 대국민 방송을 하셨습니다. 그 방송을 보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뭐 재미없는 방송인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